소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돈을 마련하고 여러 투자 채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충분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를 지나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잣돈을 좀 더 키우고 싶거나 비상금 등 여러 목적으로 목돈을 새롭게 마련하고 싶다면 잠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금은 이미 마련된 목돈을 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적금은 달달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적금은 작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입 한도가 작을수록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소매기 분들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처음이기에 아직은 본인의 소비 패턴이 어떤지 예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목돈을 만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적금을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에 적금을 여러 개로 나눠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더 타이트하게 생활 예산을 가져가고 싶거나 복수의 적금에 대해서 관리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는 상품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큰 이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적금 간 이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금융상품 한눈에를 확인해보면 주요 상품들에 대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기준 대부분의 금리는 최대 1.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세정금리와 우대금리와의 차이가 크게 보이시죠?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우대금리가 크진 않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입출금 통장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4대 은행과 산업은행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협은행의 해양플라스틱 제로 적금입니다. 자유적립식으로 한도 20만원, 정액적립식으로 한도 100만원까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대전 금리 1.9%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 0.5%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양 쓰레기 감축서약, 봉사활동, 홍보, SNS 인증샷 제시, 신규 고객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0.5% 금리를 모두 받아 2.4%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웰컴 저축은행의 든든 적금이 있습니다. 기본 2%의 이율이 적용이 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규 고객과 자신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최대 6%의 이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평점이 오히려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저축은행의 적금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금 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4대 은행과 산업은행의 대표 적금 상품을 비교한 표입니다. 한도, 우대금리 조건, 금리까지 모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이 가장 높은 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핀테크, 테크핀 기업의 상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뱅크의 경우 K코드 자유적금을 통해 우대금리 없이도 1.8%의 준수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로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적금금리가 우대금리 적용 시 1.3%로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긴급 인출 2번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일 연 0.5%의 수익을 주는 세이프박스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합작하여 만든 CMA 통장이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통해 전월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연 3%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고 만족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 한도 연 1%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와 비교해더라도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 하나 수협은행과 제휴한 적금이 있는데요. 그중 수협은행 이자유적금은 앞서 본 플라스틱 제로 적금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이 더 간편할 수 있기에 이 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산업은행 SKT 핑크가 제휴하여 만든 적금으로 SKT 고객이라면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조건으로 우대금리 3%를 적용받아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저의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시드를 더 확보할 예정이고 월 100만원 이상의 적금을 단계적으로 가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적금을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금을 여러 개로 관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행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으로 최대 한도 100만원까지 하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종적인 수익 차이는 52,240원 정도로 치킨 3개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수익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목돈이 주 목적이기에 편하신 은행 상품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래 은행, 즉 급여 통장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도 준수한 금리로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DIY로 적금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도 많이 있으니 각 은행별 상품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목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금에 안전하게 오래 예치를 하거나 또 펀드, 주식, 연금, EL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과 다른 투자 간 장기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앞서 확인했다시피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서 목돈을 운용해야 합니다. 크게 은행과 증권사라는 두 가지 채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의 창구 상담 및 어플을 통해서도 여러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권사 채널을 통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최근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적 접근이 편해서인지 은행 채널로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데 IS 등 대부분 상품의 증권사가 낮은 보수를 책정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간단히 MTS 어플 추천과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증권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거래 수수료와 이벤트, 그리고 어플 UI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용자 순위로 봤을 때 현재 키움증권 영문본 S가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 수수료와 해외 거래 수수료를 봤을 때는 다른 어플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국내 거래 수수료의 경우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거래 수수료를 오랫동안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이벤트로서 대표 기업 주식을 무작위로 한 주를 지급을 하고 있어서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자로서 주식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미래에셋 대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거래 수수료를 비교적 오랫동안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이 아닌 15분 정도 지연된 주식을 시장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세 실시간 무료와 또 한 주 이상 거래 시 $50를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해외 주식시장에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국내와 같이 거래 수수료와 더불어서 환전 수수료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KB증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의 글로벌 원마켓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해외 거래 수수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간이 많이 짧기도 하고 또 글로벌 원마켓의 경우에는 달러 형태로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비교하면서 각자 원하시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플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플 디자인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무증권의 경우 제가 다른 증권사 어플도 모두 다운받아서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사용자들로부터 디자인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좌 개설의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고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계좌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합계좌를 통해서 대부분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